이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래? 고소 취하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 그 남자가 다시 노래방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어? 네, 3개월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왜 저 가게에만 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때 가게 앞에 뭘 놓고 갑니다. 화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화분 안에는 담배꽁초가 있었습니다. 에이, 훈훈한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바로 봤다. 이때 노래방 사장님이 이걸 보고 밖으로 바로 나왔어요. 이거 왜 문 앞에 놓고 가요? 근데 이때 이 남자가 돌아와서 다짜고짜 사장을 폭행합니다. 아이고야. 일이 점점 커집니다.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말려보는데 이 남자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또 저기만 저래. 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남자가 사장님을 폭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무서우시겠다 진짜. 이거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아프시잖아요. 환자인 거잖아요. 그럼 치료를 안 받은 건가요? 입원을 하긴 한 건가요? 네, 이 남성은요 정신병원에 정말 입원을 하기는 했습니다. 오. 그런데 병원에서 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판단을 해서였는지 2박 정도의 외출을 나오는 거예요. 외출을.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이 노래방을 찾아와서 저런 행동을 하면서 폭행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됐는데 이 남자는 당일에 조사를 마친 이후에 귀가 조치됐습니다. 정신병원으로 나올 다시 수 있잖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런 의사 등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부모에게 인계해서 조치하도록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왜냐면 경찰이 있는 앞에서도 발길질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냥 저렇게 집에 보낸다기보다는 뭔가 뭐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예, 그래서 이 남자에게 접근 금지 및 통신 금지 명령이 내려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폭행 사건 이후에도 다른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이 노래방 사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욕설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피해자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막 비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칼을 들고 찾아와서 노래방 앞 상가에서 기다렸다라는 말까지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너무 심한데? 왜 이 가게에만 이러는지. 그래서 결국 이후에요 이 가해 남성은 상해 및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요? 가해자 측이 이 노래방 사장님을 스토킹 혐의로 이번엔 고소를 합니다. 에? 왜요? 근데 뭐 어떻게 스토킹이란 어떤 혐의를 갖다 붙이는 거지? 이 노래방 사장님이요 이 폭행 사건 당시에 이 남성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남성의 어머니한테 3일 정도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3일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노래방 사장님을 고소를 한 거죠. 이건 되게 정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정신이 그러니까요. 멀쩡한데 이 정도면. 어? 일단
이 사건 이외에 다른 어떤 정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분석에 한계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저희 행동 전반을 보면 정신과적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유사한 행동을 하는 전혀 정신과적 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에 있고요. 처음 시작된 발단이 자기가 먼저 잘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합의를 봐달라. 그래서 합의 봐주겠다. 그런데 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경찰 고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저 가해 남성 노래방 주인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겪고 있는 뭐 질병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불만족스러운 상황,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인가 좀 터뜨리고 싶은데 그 타겟이 이제 그 빌미가 된 게 이 노래방에서 생긴 시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 주인에게 계속해서 자기 불만을 터뜨리고, 문제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전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 이야기 잘 듣고, 그러니까 이제 외출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행위 전반을 보면 전혀 질병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격, 잘못된 반사회적 인격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한 이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노래방 사장님은 너무 괴로우시잖아요. 피해자인데 너무 오히려 본인이 고소를 당해서 범죄 가해자 혐의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피의자 입장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억울하고 또 너무 지치고 오랜 동안 계속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요. 결국은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창업을 하신 지 문을 연 지 1년 반 만에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피해자인 노래방 사장님한테는 정말 큰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자영업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참 너무 고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자영업은 진짜. 자, 근데